여러분 앞에 작업하시던 거 혹시 어느 정도 작업하셨나요? 음, 거의 다 작업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이제 사작업 정도는 작업하고 계신 거죠, 그죠? 그래서 알려주세요. 어느 만큼 작업하셨는지 알려주시고 제가 이제 3교시에는 오늘부터 해서 그 함수를 좀 집중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함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줌 채팅창에 몇 작업까지 작업 지금 진행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 오, 다 했어요. 브이로그 빼고. 아, 은지 씨 보냈어요. 내가 수업할 때 카톡을 꺼놔가지고. 아, 보냈구나. 오케이, 오케이. 은지 씨는 왔고. 지은 씨도 개인톡으로 파일 다시 한 번 더 보내주시고, 브이로그 변기 씨 제가 풀이하고, 혜원 씨는 사작업하고 있고, 좋아요. 좋아요. 이번 주에 시간이 꼭 다 안 들어와도 되니까, 지윤 씨는 얼만큼 했는지 알려주세요. 창목 씨랑. 음, 얼추 3, 4작업들을 잘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음, 브이로그만 하면 되고, 음, 자. 사작업 이제 시작하나요, 정목 씨? 네, 좋아요. 네. 어, 브이로그업은 저랑 지금 같이 한번 풀이하도록 하고요. 풀이하도록 하고, 시간에 일단은 지금 많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지금 온라인 수업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뒤에 녹화 영상을 보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뭐 다음 주 추석 연휴 전까지는 시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능에 좀 집중해서 차근히 잘 해결이 되는지 체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은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엑셀 화면 지금 보이시죠? 홈케어 제품 매출 현황 제가 모니터가 조금 이상해서 지금 공유된 화면이 조금 와이드로 보이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화면 보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브이로그업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할까 해요. 그래서 하시던 것까지 저장을 해주시고 제가 브이로그업하고 몇 가지 함수 부분 진도 나가고 오늘 수업은 좀 정리를 할 건데 일단 브이로그업을 오늘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여러분들이 여기 제품명 있는 곳에다가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되어 있으면 유효성 검사와 함께 브이로그업을 해결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7번 문항에 보면은 이제 아마도 H14번에서 선택한 제품명에 7월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일단 브이로그업을 불러오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고 자, 우리가 브이로그업을 쓰는 방법이 인수가 찾을 값, 찾고 추출하려는 범위, 추출열 번호, 그 다음에 0 또는 1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브이로그업 줌 채팅창에다가 지금 올려드렸어요. 줌 채팅창이랑 나중에 또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카카오 채팅창에다가 브이로그업 쓰는 방법을 제가 이제 지난 시간하고 이어서 또 적어드렸는데 처음에 적히는 그 차질 값이 일단은 H14번 셀이 되는 거죠. 그죠? H14번 셀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 화면에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룩업 밸류는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이긴 한데 이 찾으려는 값이 어떤 표가 있다면 첫 번째 열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제품명을 찾아서 7월 매출이 어땠는지를 추출을 해오는 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라서 자, 찾을 거는 제품명 H14가 되는데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에 갔을 때 우리가 찾고 추출하려고 하는 표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내가 찾고 추출하려고 하는 표는 첫 번째 열이 제품명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잡아주셔야 돼요.
아마 오늘 브이룩업을 제품 번호에서부터 이렇게 쭉 잡으셔서 잘 해결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찾으려는 값이 첫 열에서 찾으려고 하는 값이기 때문에 찾아야 될 범위를 지정을 할 때 첫 번째 열이 제품명이 될 수 있도록 D5번 셀부터 출발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5에서 J12까지 잡아주는 거죠. 만약에 H14번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제품 번호가 나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린 B5번부터 출발하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D5번 셀부터 시작을 해주고 D5번 셀이 첫 번째 열이 되기 때문에 7월 매출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이 되는 거겠죠. 추출하려는 열 번호가. 되셨나요? 그래서 5 해주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0 적고 엔터를 해주시면 이제 제품명에 대한 부분 제품명의 내용이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 7월 매출 가지고 오는데 이제 무리가 없게 되죠. 요게 브이룩업이었죠. 작성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약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걸로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또 제가 오늘 작업을 할 랭크 데이터. 자, 제가 함수는 나오게 되면 함수 쓰는 인수 방법을 누적해서 계속 메모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함수 쓰는 방법은 함수 적고 괄호 안에 인수고 우리가 뒤에 브리지라고 하는 함수와 브이룩업이라고 하는 함수를 배웠고요. 오늘 랭크 EQ라고 하는 랭크 함수를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 보면 I5번에서 I12번까지 여기에 왜 괄호 1111 쭉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1111 적혀 있는 부분은 시험 문제에 괄호 1번을 봐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를 보면 오늘 그 5회 기출문제가 출석 인정 과제였죠. 홈케어 제품 매출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괄호 1번에 보면 순위에 자, 정의된 이름을 이용을 해서 7월 매출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해주세요. 랭크 EQ 함수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름 정의를 했었을 거예요. 맞죠? 자, 이름 정의 여기 H5번에서 H12번 영역 블럭 잡아볼까요? 1작업에 동그라미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서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H5번에서 H12번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 해볼게요. 자, 이만큼 드래그를 하고 난 다음에 화면에 매출 7월이라고 이름 정의가 되어 있으시면 돼요. 자, 제가 질문 한 개 할게요, 여러분. 우리 엑셀에서 셀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이 셀 주소의 종류가 3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있었죠? 그러니까 표시 형식은 4가지였는데 명칭으로 하면 총 3가지가 있었는데 셀의 주소를 참조를 할 때 상대 주소랑 혼합 주소랑 절대 주소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절대 주소는 우리가 달러 표시를 붙여가지고 특정 행이나 열의 위치를 변동 없이 그대로 고정시켜 주는 게 절대 주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 주소하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이름 정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름 정의를 해서 그 영역을 셀 주소로 표시하지 않고 어떤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해당하는 이름을 참조를 해서 절대 주소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이름 정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순위를 구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럼 일단 랭크 EQ 함수를 좀 불러올게요. 자 랭크라고 치면 여러분 랭크 AVG가 있고 랭크 이퀄라이저 EQ가 있고 그냥 랭크가 있어요. 원래는 2007 버전 이전 버전에서 등수를 구할 때는 그냥 랭크라고 하는 함수를 썼는데 2007 지나서 2010 버전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2016 버전 또는 오피스 365 버전, 오피스 2019 버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버전부터는 랭크 EQ 버전을 써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질문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뭔가 시험을 쳐서
순위를 구했는데, 자, 병기 씨하고 나하고 공동 2등이 됐어요. 그럼 우리 반에 1등을 예를 들어서 뭐 1등을 창목 씨로 하자. 창목 씨가 1등을 했고 병기 씨하고 나하고 2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반에는 몇 등이 없고 바로 그 다음 등수가 나오죠. 공동 2등이 2명이 있으면 그죠? 3등이 없고 맞아요. 3등이 없고 4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 1등은 창목 씨고 2등은 병기 씨하고 만약에 김현주라는 사람이 공동 2등이고 그리고 3등이 없고 예를 들어서 4등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은지 씨가 뭐 4등부터 시작한다 해서 우리가 보통 등수를 그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 등수 방법이 EQ 방식이에요. 랭크 EQ 방식이고 AVG 방식은 뭐냐면 병기 씨하고 저하고 공동 2등이었어요. 그러면 2.5등, 2.5등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2등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2.5등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순위를 나타내고 싶으면 랭크 AVG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등수로 사용을 할 때는 랭크 EQ라는 함수를 쓰거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랭크 EQ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함수 마법사를 호출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호출을 했어요. 자, 랭크 EQ는 아까 메모에다가 적어드린 것처럼 순위를 구할 값 비교 범위 정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가지고 등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수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총 인원이 45명이다. 또는 우리 반에 총 20명이다. 근데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어떤 스코어 점수를 받았어요. 그럼 홍길동이가 40명 중에서 또는 뭐 20명 중에서 몇 등인지를 순위를 숫자를 가지고 크기 비교를 해서 홍길동이가 몇 등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정보가 일단 홍길동이의 점수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구할 건지 그 점수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점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점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성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성적이었으면 어때요? 높은 점수가 1등이 될 거고 만약에 여러분 이게 뭐 수영 기록이나 달리기 기록이면 수치가 어떨수록 1등이에요? 뭐 성적이나 뭐 이렇게 뭐 출석률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높을수록 1등이지만 여러분들이 체력장을 해서 달리기 기록을 쟀다거나 수영 기록을 쟀다거나 이런 경우면은 수치가 작을수록 맞아요. 낮을수록 1등이에요. 그게 오름차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내려가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작은 숫자에서 점점 큰 숫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성적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어떤 스포츠 기록이다, 시간을 다투는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간이 짧을수록 작은 수치일수록 1등이다라고 하는 오름차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구해줘야 되는 7월 매출의 순위가 클수록 1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문제에서는 내림차순 정렬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7월 매출을 가지고 내림차순 순위를 한번 구해보죠. 자, 첫 번째 넘버 칸이요.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는 7월 매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본 세탁세제라는 제품명이 있어요. 본 세탁세제의 7월 매출 H5번 셀에 적혀져 있는 7월 매출 금액이 몇 등인지 I5번 셀에 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I5번 셀에 표시될 순위는 H5번 셀에 적힌 7월 매출이 다른 7월 매출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몇 등인지가 I5번에 표시돼야 되니까 H5번에 적힌 셀 값이 순위를 구하려는 숫자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퍼런스 참조해야 되는 자, 비교 범위예요. 숫자의 목록이나 배열, 셀의 주소입니다. 자, 수 이외의 값은 제외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수치 크기에 대한 순위를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들을 범위를 잡아줘야 크기 비교를 하지 문자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주면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본 세탁세제의 7월 매출은 H5번에 적혀 있었어요.
H5번 셀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 다른 7월 매출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나요? 셀 주소로 얘기해 보면 지금 H5번 셀하고 크기 비교를 해봐야 되는 다른 7월 매출 데이터는 셀 주소로 얘기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케이. H5에서 H12. 변기 씨 말한 것처럼 매출 7월이라고 얘기. 지윤 씨가 절대 주소로 예쁘게 잘 얘기해 주신 거고 변기 씨는 이름 정의로 얘기를 해 주신 건데 사실 원래 따지고 보면 H6번에서 H12번이에요. H5번 셀하고 크기를 비교해 봐야 되는 나머지 셀들이 7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지금 지윤 씨랑 변기 씨가 얘기해 준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H5번하고 크기를 비교해 봐야 되는 범위를 H6번에서 H12번으로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있다가 내가 H6번 셀의 등수를 구할 때는 또 비교 범위가 다른 7개로 변형이 되게 되죠. 그러면 모든 7월 매출 하나하나 구하는 동안 비교해 봐야 되는 비교 범위 7개가 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8개의 데이터의 순위를 구하려고 하면 8번 모두 다 다른 범위를 잡아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생겨요. 그럼 내가 그럴 거면 우리가 이 엑셀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지윤 씨랑 병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 점수도 포함을 해서 전체 범위를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컴퓨터가 일 한 번만 더 해버리면 되니까. 우리가 일을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윤 씨랑 병기 씨가 얘기한 대로 자, H5번에서 H12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쭉 해주시면 원래는 H5 콜론 H12가 나와서 절대 주소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 정의된 그 이름만 바로 적어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드래그 해보면 이름 정의된 게 이제 아마 자동으로 인수칸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름 정의가 되지 않은 곳이면 지윤 씨가 얘기한 대로 F4번 키 눌러서 절대 주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오더칸 볼게요. 자, 오더칸의 밑에 설명해 보면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0 또는 1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차순으로 구해야 하죠? 매출이 높을수록 1등이니까 오름차순으로 구해야 돼요? 내림차순으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구해야 되는 건 그쵸? 지은 씨 말대로 내림차순으로 우린 지금 구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0을 적거나 여기다 오더칸의 숫자 0을 적거나 또는 생략을 해서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내림차순으로 얘가 자동으로 정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확인해 주셔도 되고 0을 적고 확인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순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순위 구해주고요. 자, 그랬더니 본 세탁세제가 7월 매출 1위 맞네요. 여기 보니까 9,180만 원 정도 매출을 이뤘나 봐요. 단위가 1,000원이니까.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채우기 핸들러를 가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쭉 드래그를 딱 해주게 되면 여러분 테두리 굵은 선이 이렇게 따라오게 돼요. 채우기 핸들러로 쭉 당기게 되면. 그래서 채우기 핸들러로 쭉 당겨서 굵은 선이 따라오면 채우기 옵션 버튼을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굵은 선이 사라지고요. 자, 또는 조금 나는 멋있게 하고 싶어요 하면 채우기 핸들러로 아니고 멋있게 하고 싶어요 하면요. 이 방법이 있어요. 1등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I5번 셀에서 비어있는 셀까지 셀 범위를 이렇게 블럭을 잡습니다. 블럭을 잡은 다음에 키보드에 F2번 키를 누르면 우리가 적었던 수식이 이렇게 쭉 펼쳐지고요. 자, 질문 한 개 합시다. 우리 엑셀 첫날 배웠어요. 어떤 지정된 영역에 똑같은 내용을 한꺼번에 반복해서 넣고 싶을 때 단축키가 있었는데 우리 막 범위 막 이렇게 잡아서 경희대학교라고 쳐고 무슨 딱 키를 딱 누르면 그 셀에 똑같은 내용이 다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기능이 있었어요. 무슨 엔터 치면 될까요, 여러분?
오, 좋아. 컨트롤 엔터. 맞아요. 컨트롤 엔터 키 쳐주면 서식하고 상관없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일괄적으로 채워서 넣을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데이터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면 함수로 수식을 하나 구했다. 그럼 거기서부터 비어있는 셀까지 범위 잡고 F2번 한번 누르고 컨트롤 엔터 한 번만 쳐주면 서식하고 상관없이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기능이 돼요. 자, 요렇게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지금 순위 구해진 화면 캡처해서 카톡방에 한 번만 올려주세요. 한번 봅시다. 자, 등수 구하는 부분까지 해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는 3시간 내내 함수만 계속 풀을 거예요, 여러분. 함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 잘 작성하셔야 되고, 자, 볼까요? 지윤 씨 거 올라왔고, 지은 씨도 올라왔고, 오, 좋아요, 좋아요. 선이 다 잘 구하고 있네요. 오케이. 병규 씨도 올라왔고, 자, 다른 분들도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그 엑셀의 기능은 전부 다 그 함수 쓰는 방법에 대한 거는 꼭 메모를 좀 잘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른 분들도 함수를 순위 구하는 함수 화면 한번 보여서 체크를 해주십시오. 오케이, 은지 씨도 올라왔고, 내림사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생략해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누구누구는 지윤 씨 됐고, 우리 혜원 씨랑 창목 씨도 한번 파일 올려봐 주시고 체크 한번 할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됐고. 그리고 이제 작업 다 하신 분들은 제가 개인 카톡으로 파일 남겨달라고 얘기했어요. 미리 작성하신 분들은. 이제 과제 제출란에다가 올려주시는 거는 그냥 그대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저 작업해서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자, 올려주시고, 오늘은 제가 수업 일단 여기 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할 거고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함수를 갈 거고 수요일 날은 앞에서부터 이제 사작업까지 전체적으로 자주 틀리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답안 전송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들까지 수요일 날 하고 그러고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가 바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번거롭더라도 번거롭지 않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합격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셔서 저한테 파일 꼭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